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기온이 갑자기 더 내려가면서 추위가 매서워지곤 하는데요. 보건당국이 겨울철 한랭 질환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밝힌 2019-2020 절기 한랭 질환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303명이었는데요.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동상, 동창 등의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22%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6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추위가 직접적 원인이 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는 체온 유지에 취약한 만큼 한파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전화 진료를 허용했는데요. 이 전화 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은평 성모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전화 진료 참여 환자와 의료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환자들의 만족도는 86%였지만 의료진에서는 49%에 그쳤습니다. 환자들은 편의성과 상호소통, 신뢰도, 재이용 의사 항목에서 모두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반면 의료진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대면 진료보다 어려워진 점 등을 피력하며 안전성을 우려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려면 금연을 실천해야 하는데 손에서 담배를 놓지 못하는 당뇨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운동을 하면 금연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당뇨병 진단 환자 4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력 운동을 주 1회 이하로 하는 사람은 주 2회 이상 하는 사람보다 흡연을 계속할 상대적 비율이 2.8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금연을 하면 체중이 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체 활동을 통한 체중 조절이 금연 의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젊은 층도 높았던 혈당을 낮추면 심혈관 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 30대 250만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공복 혈당을 당뇨 의심 수준에서 공복 혈당 장애 단계까지 낮추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2%, 사망 위험은 35% 줄었습니다. 이어 정상치까지 개선한 경우엔 그 위험이 각각 30%와 43% 감소했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 혈당이 낮아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적절한 체중 유지, 금연, 절주 등이 도움이 된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탈모를 질환으로 인식하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실제 병원을 찾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이 샴푸나 두발 영양제 같은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모발학회가 최근 탈모 증상을 경험한 20에서 40대 남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응답자의 86%가 탈모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병원을 찾은 비율은 26%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샴푸나 앰플, 영양제를 통해 탈모 극복을 시도했습니다. 탈모 지연 등의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증상 완화 제품을 사용한 비율은 응답자의 87%에 달했는데요. 사용 후 만족했다는 답변은 24%에 그쳤습니다. 대한모발학회 측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비의학적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을 찾아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환자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식중독 신고 건수는 171건. 지난 5년 평균 신고 건수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이후 신고 건수가 주별로 조금씩 증가세에 있고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한 주 동안은 전체 신고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접수된 건수가 80%를 차지했는데요. 그 원인이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사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지만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평균 계절별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비율은 봄에 19%, 여름 5%, 가을 10%, 겨울 38%였습니다. 여름, 가을철과 비교하면 겨울철 발생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만 먹어도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어패류나 오염된 지하수, 그리고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되죠. 그리고 한 번 감염됐던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는 형태가 다양하고 항체 유지 기간이 짧아 백신으로 예방이 어렵고요. 평소 개인 및 식품 위생 관리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구토물과 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청결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참고로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1g에는 약 100만 개, 또 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토물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 1컵에 물 7컵을 희석하는 식의 8배 희석액으로 치운 뒤에 화장실도 같은 방법으로 소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처럼 단체 생활시설에서는 식사 전이나 용변 후에 비누를 사용해서 손금 부분이 있는 바이러스까지 씻겨나갈 정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은 뒤 개인용 손수건이나 일회용 종이타올로 물기를 깨끗이 닦는 게 좋습니다. 식약처는 집단 생활시설 관리자는 평상시에도 가정용 염소 소독제 40배 희석액으로 문 손잡이, 의자, 식탁 등 여러 사람의 손이 닿기 쉬운 부분을 자주 닦아 소독하고 또 충분히 환기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음식 조리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식품을 조리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증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2, 3일간은 조리를 삼가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면서 채소류는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 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서 식중독에 취약하므로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고 물은 개인용 물병이나 컵으로 끓인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 식사 전이나 용변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서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